오늘부터 경남형 혁신학교인 행복학교가 본격 운영됩니다. 이 행복학교가 경남 교육을 변화시킬 수 있을지 주목받고 있습니다. 창원 국가산단의 연구개발 중심인 산학융합지구가 조성됩니다. 구조고도화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는 평가입니다. 산중 사찰에서 전하는 한 스님의 이야기가 새해를 시작한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있습니다. 거창의 한 마을에서 태양광과 태양열 등 신재생에너지로 전기와 난방을 모두 해결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경남 소식입니다. KBS 창원 뉴스는 올 한 해 경남에서 예상되는 변화를 짚어보는 새해 경남은 연속기획 보도를 마련했습니다. 오늘은 그 첫 순서로 새해에는 경남형 혁신학교인 행복학교가 본격적으로 운영되는데요. 교사와 학생, 학부모 모두에게 진정으로 행복한 학교가 될 수 있을까요? 보도에 김소영 기자입니다. 아침 등교길. 예, 반갑습니다. 따뜻한 아침 인사로 학생들을 맞는 이는 이 학교 교장 선생님입니다. 경남의 첫 혁신학교인 이 중학교는 석 달 전부터 교문 앞 두발과 복장 단속을 없앴습니다. 행복한 학교 생활이라는 걸 좀 애들 좀 알았으면 좋겠고 우리 쌤들도 좀 신나고 즐겁고 행복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교사 위주의 가르침 대신 학생 중심의 배움을 지향하는 혁신학교. 수업 시간에는 모든 별로 둘러앉아 서로 토론하고 질문하며 함께 답을 찾아 나갑니다. 참여를 통해 학생 개개인의 창의성을 높이려는 겁니다. 활동하면서 스스로 배워가는, 자기가 문제를 탐구하고 찾아가고 스스로 이제 해결하는 방식으로 하기 때문에 훨씬 더 학습 효과가 좋다고 봅니다. 교장 대신 평교사의 권한을 확대하고 학부모들의 참여를 보장하기로 했습니다. 경남형 혁신학교인 행복학교는 모두 11곳이 선정돼 올해부터 그 첫걸음을 시작합니다. 행복학교는 올 한 해 도입기를 거쳐 오는 2019년까지 모두 50여 곳의 지정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학생들이 배움 이 자체가 행복할 수 있도록, 그리고 학생들이 어떤 자존감을 살리고 아울러 선생님도 해보자는 자존감 살려주는 그런 것을 목적을 하고 있습니다. 행복학교가 경남 교육계 전반에 변화의 바람을 불러올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소영입니다. 새해 산업 현장에도 변화의 바람이 예상됩니다. 연구개발 기능이 떨어진다는 창원 국가산업단지에 산학융합지구가 조성되면서 구조고도화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됩니다. 오종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해부터 일본에 3D 프린터를 수출하는 창원의 한 중소기업. 해마다 매출의 7%를 R&D에 투자하지만 인재와 기술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신입사원들이 현장에서 즉시 활용하기는 사실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이 학교에서 배운 내용하고 산업 현장에서 직접 활용하는 내용하고 좀 다르기 때문에 이 같은 중소기업의 R&D를 지원하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는 창원에 산학융합지구를 조성합니다. 2019년까지 300억 원이 투입되는데 경상대와 경남대, 마산대 3개 대학 연합 캠퍼스와 기업 연구관이 건립됩니다. 융합센터를 통해서 R&D와 산업 인력이 복합적으로 작용함으로써 산업의 경쟁력이 더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대학들은 현장 맞춤형 교육으로 실무 능력이 높은 인재를 양성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학생들을 직접 현장에 가서 기업의 환경도 익히고 실무 교육도 받고 함께 부딪히면서 생활하다 보면 자연스레 기업에 녹아 들어가지 않겠는가. 산학융합지구를 통해 4년 뒤에는 해마다 기계 관련 학부생과 석박사 335명이 이곳에서 배출됩니다. 또 창원산업단지 근로자들의 평생학습 장소로도 활용됩니다. 창원산업단지 산학융합지구가 조성되면서 인력 양성과 R&D, 고용이 선순환되는 체계가 구축됩니다. KBS 뉴스 오종우입니다. 불교계의 문장가이자 커피를 직접 만들어 대접하는 해인사 원철 스님을 아시는지요? 일상의 깨달음을 책으로 펴낸 베스트셀러 작가인 이 스님이 새해를 시작하는 이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차주화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눈이 소복이 쌓인 가야산 중턱의 해인사. 고요한 사찰이 구수한 커피 향으로 가득 찼습니다.
불교계의 글 쓰는 바리스타로 알려진 원철 스님. 손님 맞이로 직접 원두를 갈기 시작했는데 어느덧 스님만의 사찰 커피로 이름났습니다. 원해가지고 하게 된 거죠. 또 그러면 이왕이면은 커피를 갖다가 우리식으로 한번 차를 뽑는 문화를 한번 이렇게 접목을 시켜보자. 지난 3년 동안 시간을 쪼개 새벽마다 일상에서 얻은 깨달음을 산문집으로 펴낸 스님은 베스트셀러 작가입니다. 모든 일에는 좋은 점과 나쁜 점이 있고 머무름과 떠남, 감춤과 드러냄을 잘 조율해야 한다고 강조한 깨달음은 대중의 공감을 얻고 있습니다. 꽃이라고 하는 것은 피는 면과 지는 면, 그 양면이 동시에 있기 때문에 그 시각을 가지게 되면 지는 것도 아름답게 볼 수 있다는 거죠. 지금 당장은 우리가 잃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이 또 나중에 다시 또 나에게 돌아오는. 스님은 새해를 맞아 괴로운 일상 속에서도 희망 찾기를 게을리하지 말 것을 당부합니다. 또 요즘 우리 흔히 갑과 을이라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갑이 늘 갑일 수는 없습니다. 을이라고 해서 늘 을일 수는 없습니다. 내가 갑이 되었을 때 을의 위치를 잊지 않고 또 을의 위치가 되었을 때 갑을 갖다가 한 번 더 이렇게 헤아려 준다면. 산사에서 전하는 이야기가 새로운 시작을 여는 세상에 작은 울림을 주고 있습니다. KBS 뉴스 차주아입니다. 여름철과 겨울철 전력난으로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거창의 한 마을에서 태양광과 태양열, 지열로 전기와 난방을 모두 해결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박혜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주택 옥상 곳곳에 직사각형 모양의 집광판이 빼곡합니다. 마당에는 커다란 온수 탱크가 들어섰습니다. 태양광과 태양열, 지열을 이용하는 신재생 에너지 설비들입니다. 한겨울에 전기장판을 갖다가 옛날에는 별로 못 썼는데 지금은 전기장판이라든가 부담 없이 쓰고 온수물도 부담 없이 쓰고 있습니다. 지난 2013년 12월 5만 8천 원이었던 전기요금은 지난달 6천 원가량을 냈고 난방비도 1년 새 3분의 1로 줄었습니다. 이 마을에 설치된 신재생에너지 설비는 주택과 경로당 등 모두 50곳, 연간 전기요금 절감액은 1,500만 원에 이릅니다. 주민들이 요금 걱정 없이 냉난방 설비를 쓰는 대신 기름 보일러 사용은 크게 줄었습니다. 설치 비용 7억 9천만 원은 거창군이 국비와 지방비로 지원했습니다. 올해 말까지 이런 에너지 자립 마을을 4곳으로 늘릴 계획입니다. 에너지 자립률 30 목표를 하고요. 그다음에 지금 2020년도까지는 에너지 자립 마을을 10개 정도 조성할 계획으로 지금 체계적으로. 농촌 마을이 신재생 에너지를 자급자족하는 친환경 마을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혜진입니다. 우리 지역의 도시재생과 관광산업의 가능성을 찾기 위한 일본 현지 취재. 오늘 그 마지막 편으로 유리공예 하나로 도시재생과 관광, 이 두 마리 토끼를 잡고 있는 나가하마시의 성공 사례를 진정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일본 중부지방 시가현, 인구 8만여 명의 소도시 나가하마. 도심 상점가가 관광객으로 넘쳐납니다. 상권이 무너진 쇠락한 도시를 한 해 200만 명이 찾는 관광지로 성장시킨 비결은 바로 유리공예입니다. 小さいものからこういう綺麗な大きなものまでいろんな種類がたくさんあって女性にすごくこう親しみやすいというか、憧れるような店で 나가하마시가 유리공예를 도입한 건 30여 년 전. 몰락한 상권을 되살리기 위해 지역 상인과 상공회의소가 쿠로카베라는 도시 재생단체를 만들어 이탈리아에서 유리공예를 도입했습니다. 유리공예는 빠른 시간 안에 관광객을 끌어들이고 상권을 회복하는 원동력이 됐습니다. ガラスの本場のイタリアでガラス工房の周りに人がたくさん集まってきている様子を見てこの街に活気を取り戻すにはガラスだということでガラスを始めました. 70개로 줄었던 도심 상점은 300여 개로 늘었고 인구도 6만여 명에서 8만여 명으로 증가했습니다. 도시재생단체 쿠로카베는 지금도 식당과 기념품 가게 등 도시재생과 상권 회복의 거점이 될 사업 10여 개를 확장하고 있습니다. 나가하마 도시재생의 성공 비결은 주민 합심을 바탕으로 유리공예를 지역산업으로 육성시킨 과감한 결단력입니다. 우리의 도시재생 사업도 성공하려면 사람들을 끌어들일 수 있는 매력적인 흥행카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나가하마에서 KBS 뉴스 진정은입니다.
다음은 저희 KBS 창원방송총국에 이웃돕기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사단법인 한국여성농업인 거제시연합회 100만 원, 거제시 이룸면 3위 흑삼 제조공장 이임득 대표 30만 원, 밀양 무안초등학교 6학년 1반 23만여 원, 거제 시민 여러분이 23만여 원을 보내주셨습니다. 창원 신월초등학교 5학년 학생과 선생님이 20여만 원, 거제 K워터 직원 여러분이 20만 원, 거제시 윤종암 소방서장 20만 원, 창원시 마산회원구 원예농협의 여성산악회 회장과 회원 여러분이 20만 원을 맡겨주셨습니다. 성금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요 단신입니다. 새해 이틀째를 맞아 경남도 내 각 기관들은 오늘 오전 시무식을 하고 힘찬 새해 출발을 다짐했습니다. 경상남도는 시무식에서 올해는 경남 미래 50년 전략 사업의 기틀을 마련하는 해가 될 것이라고 밝혔고, 경상남도 교육청은 새 교육 환경 변화에 교육가족이 적극적인 대처를 하도록 뜻을 모았습니다. KBS 창원방송총국은 오늘 시무식에서 경남 도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균형 잡힌 시각으로 담아내고 도민의 신뢰를 받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을 결의했습니다. 경상남도 각급 기관 단체장들의 신년 인사회가 오늘 경남도청에서 열렸습니다. 홍준표 지사와 박종훈 도교육감, 김윤근 도의회 의장을 비롯한 도단위 기관장과 언론사 대표, 정치인, 경제계, 학계, 군, 시장 군수 등 600여 명이 자리에 선 채로 간소한 신년 인사회를 가졌습니다. 참석자들은 경남 발전을 기원하는 축사와 덕담을 했고, 군과 경찰은 도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조직이 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오늘 저녁 6시 50분 통영시 정량동의 한 기와집에서 불이 나 옆 기와집으로 옮겨 붙으며 주택 3채를 태우고 40분 만에 꺼졌습니다. 불이 나자 인근 주민 10여 명이 긴급 대피하기도 했습니다. 소방당국과 경찰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창원시는 해양신도시와 구산해양관광단지 등 휴양체류시설에 중국 등 대규모 외국 자본 투자를 유인하기 위해 새해부터 부동산 투자 이민제를 시행합니다. 부동산 투자 이민제도는 국내 특정 부동산에 일정 금액 이상을 투자한 외국인에게 최초 거주권을 부여하고 5년 체류 후 영주권을 부여하는 제도로 인천과 부산, 제주, 여수, 평창 등 5개 자치단체에서 시행 중입니다. 경남 소식이었습니다.